다중위기 5개 위기 가운데 이제 마지막 공동체 위기와 그 대응 관련해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한성대학교 인문과학연구원의 황혜성 선생님 모시고 이주의 인문학 관련해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혜성 선생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성대학교 이주의 인문학 사업단 책임연구원 황혜성입니다. 오늘 인문축제 향연에 이렇게 여러 사업단 선생님들과 공동으로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향연이라고 하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왠지 다채로운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다는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저희 사업단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 연구 지원 사업의 순수 학문형으로 2019년에 선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올해가 2단계의 마지막 연차이고 올해 8월이 저희 연구가 마감되는 시점입니다. 제가 오늘 향연 위기 대응 공동 컨소시엄에 대한 연락을 받았을 때 문득 올 2월에 간담회에서 호모 아토포스의 인문학 사업단이 발표했던 그 내용이 생각났습니다. 그때 저희 사업단 연구 내용하고 굉장히 뭔가 공통되는 점이 많다 이런 걸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호모 아토포스의 인문학 사업단과 함께 우리 사회의 공동체 위기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또한 대구 카톨릭대학교 다문화연구원 그리고 고려대학교 KU 마음건강연구소의 토론과 조언 그리고 논의를 통해서 얻어질 결과물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따라서 일전 간담회에서는 저희 사업단의 성과와 기여도에 대해서 제가 방점을 두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위기를 이주라는 주제하에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해결의 실마리로서 저희 사업단은 이주를 인문학적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라고 하는 견해를 제안합니다. 저희 사업단 연구의 최초 문제의식 또는 연구의 출발점은 이주의 시대에 필연적으로 함께해야 할 이주민들, 그들과 조화롭게 함께 살아가려면 어떤 가치와 태도가 필요한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이주 연구가 이주로 인한 갈등과 문제, 대립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저의 발표는 2가지 내용에 초점을 둡니다. 첫째는 왜 이주를 인문학적 시각으로 접근해야 하는가, 즉 이주의 인문학의 필요성과 의의를 먼저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 사업단이 성과 활용과 확산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해 왔는가, 그리고 이 발표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러한 노력이 다른 사업단들의 연구와 어떤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라는 거, 그리고 그것을 함께 고민하고 싶었습니다. 발표는 자료집을 읽어가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사실은 챗 GTP에게 근사한 PPT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사람은 보는 것보다 읽는 것을 제일 잘 기억한다고 합니다. 이건 시험을 통해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자료집을 함께 읽어가는 형식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약간 띄어가면서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는 이주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국제 이주자 수가 2억 4,400만을 넘은 현재 세계가 이주의 시대라는 사실에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이주는 전 지구적 변화를 이끄는 요인으로 현재 작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반세기 동안 이주는 인류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이제 증가하는 이주민과의 마주침은 필연적이며 공통된 문화와 민족적 기원을 공유하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살기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살아야 하는 과제가 현대인들에게 주어진 셈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24년 9월 기준으로 국제 체류 외국인 수가 268만을 넘어섰고 우리나라 총 인구의 5.2%에 달한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다문화 사회에 진입했으며 외국인 300만 명 시대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사회가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상황이며, 그리고 2070년이 되면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인구가 48%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적극적인 이민 유치가 가속화될 그런 전망입니다.
이주와 이주자 문제가 한국 사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잠재적 불안과 더불어 이주에 대한 관심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사회의 이주에 대한 대응은 다문화 정책을 앞세우며 그들의 음식과 문화를 소개하는 축제나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가르치는 등 그들로 하여금 한국 사회로의 동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방적인 정책과 대응으로는 이주가 내재하고 있는 복잡하고 다층적인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주에 관한 논의는 더 이상 미뤄둘 수 없으며 우리는 이주민들이 형성하는 공동체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 것인지를 고심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이주에 대한 인문학적인 사유가 요구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즉 더불어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주자를 수동적인 타자나 열등한 존재가 아니라 일상과 문화를 변화시키는 역동적인 존재로 파악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고도 모빌리티 시대, 탈경계 시대에 이주로 야기되는 갈등과 편견을 극복하고 소통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존 연구 방법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주의 인문학은 이주를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즉 인간을 중심으로 총체적으로 연구하려는 시도입니다. 기존의 이주 연구는 이주를 사회 갈등과 사회 문제로 보고 경제적 시각에서 분석하고 법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따라서 종합적이기라기보다는 분절적인 작업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연구들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소위 이주 시대에 필연적으로 함께 살아가야 하는 이주민과 이주 자체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식을 형성하는 데는 실패했다고 생각됩니다. 단일 민족 및 단일 문화에 익숙한 일부 기성세대들은 여전히 이주를 갈등, 차별, 범죄 등과 연결시키고 있으며 우리와 그들을 구별하는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갈등과 대립을 극복하고 상생과 공감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주를 인문학적으로 성찰하고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주의 인문학은 인간은 이주하는 본성을 지닌 호모 미그란스임에 착안하여 이주라는 창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와 인간의 삶을 연구하고 재해석하는 새로운 사유입니다. 따라서 하나의 정체성 아래 단일성과 통일성을 확립한 집단을 이상화해온 정주주의와 이에 기반한 정주 인문학의 한계를 비판하고 이를 넘어서서 새로운 인문학적 패러다임을 모색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이주의 역사이며 인구 성장, 기후변화, 생산 증대 및 교역, 전쟁과 정복 등의 이유로 크고 작은 이주들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처럼 인류 역사가 이주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정주인문학은 이주를 정주에서 벗어난 예외적인 현상으로 간주해왔고 정주사회가 문명사회라고 하는 등식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 민족, 종교로 구획하고 갈등하고 반목해 왔습니다. 따라서 제국주의, 식민주의, 민족주의, 애국주의와 같은 담론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럼으로써 민족적 단일성이라는 신화가 창조되었고 19세기 말 민족주의 기치 아래 국민국가들은 자국의 역사를 찬양하는 글을 쏟아냈습니다. 이는 결국 이주라는 요인을 간과한 채 국가를 사유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제 이주의 시대에 들어서 국민국가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국민국가는 정치체제로 국가와 국민이 결합된 통치조직으로서 정주라는 원칙에 기반합니다. 즉 고정된 영토를 지닌 국가는 개인을 집단적으로 파악하며 개인은 태어나면서부터 국가에 속합니다. 여기에 국가는 일종의 속함을 보증하는 멤버십 형태로서 국민을 또 다른 근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민족이 지리적 역사적 경계로 구획되는 민족과 국가를 정상적인 사회로 인식해 왔습니다. 국가는 언제나 국민의 이주를 규제해왔고 국경을 넘어선 이주는 양국 간에 그리고 국제적인 외교 정책이 수반되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 국경을 넘어선 이주가 빈번해지고 영토와 국민을 기반으로 하는 근대 국가의 정체성에 심대한 충격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국경을 넘어선 이주는 국민 국가의 도전장을 내밀고 있으며 그리고 새로운 사회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회로서 저희의 이주의 인문학, 저희 사업단은 이주의 인문학을 제시합니다. 이주의 인문학은 하나의 정체성과 통일성에 기반한 정주주의와 이에 입각하여 우리, 타자, 주류, 비주류, 중심, 주변 등으로 구분하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비판적으로 성찰합니다. 그러므로 이주가 인간의 역사 속에서 변화를 추동한 지속적이며 구체적인 힘이자 운동이었음을 강조합니다. 여기에 이주를 하나의 현상으로 보는 단선적인 시선을 넘어서서 이주의 다채로운 면모들을 연구합니다. 따라서 소위
타자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들과 공감하는 망달리대를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하에 이주의 문학은 이주와 이주민으로 인해 변형하고 융합하는 문화와 사회를 연구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이주민을 적극적인 행위자로 자리매김하고 궁극적으로는 소통하고 상생하는 공동체를 수립하는 것을 지향합니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동화를 강조하는 다문화주의가 아니라 문화 간의 혼종과 융합 속에서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진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이주의 인문학을 제시합니다. 이주의 인문학은 모빌리티 전환의 영향하에 연구의 방향과 방법을 설정했고, 이주의 인문학은 방법론적으로 학제 간 접근을 시도합니다. 그 도표가 하나 있는데요. 저희 연구원들이 7사람의 공동연구원과 3사람의 전임연구원, 그리고 2사람의 학생연구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여기 도표에 있는 이러한 각 서로 다른 어떤 전공을 하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이주의 인문학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모빌리티 전환은 하이 모빌리티 시대라 불리는 오늘날 모빌리티 테크놀로지는 사람 삶을 정보 이동뿐만 아니라 바이러스를 포함한 미생물까지도 확산시키고 공간 구성과 인구 배치의 변화, 노동과 자본의 변형, 사회적 관계 이동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구글 프로젝트와 우주유원과 화성 식민지 건설이 현실화될 경우 지구라는 공간의 경계까지도 초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에 모든 것이 움직이고 이 움직임은 사회적인 의미를 지닌다는 주장과 함께 모빌리티 전환이라고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했습니다. 언어적 전환, 문화적 전환, 그리고 공간의 전환과 같은 근자의 전환들에 이어서 2000년대 중반에 등장한 모빌리티 전환은 운동성을 현지 사회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사람은 물론 사물, 사상, 지식, 문화까지도 지속적으로 이동 중이며 사회, 경제, 공간조차도 고정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빌리티 패러다임의 영향으로 이주를 운동성 측면에서 재해석하는 이주학이 2010년대 중반부터 하나의 학문 분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주 연구의 최신 경향으로 트랜스내셔널 이주 연구를 보완하며 그 한계를 넘어섭니다. 움직임과 이동성에 주목하여 정주주의를 정면으로 해체하는 이주학은 여러 학문 분야에서 독자적으로 분절적으로 진행되어 오던 이주 연구를 통합하고 이주를 장기적인 시각에서 연구하고 인간과 사회에 관한 모든 학문을 아우르는 인문학적 융합 학문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모빌리티 전환이 이주 연구에 초래한 중요한 결과는 이주의 창조성과 역동성을 규명한 점입니다. 따라서 이주를 운동성 중심으로 재해석하는 이주의 문학은 이주자를 고정된 정체성을 지닌 존재가 아니라 되어가는 존재로서 파악하고 이주와 유성이 지니는 혼종성과 유동성 자체가 상생의 길로 이끄는 근본적인 추정력임을 밝힙니다. 특히 이주자의 다중적인 정체성 연구는 주류 비주류의 경계를 흐리고 이주민에 대한 타자화의 비판적인 시각을 제시합니다. 따라서 기존 연구에서 쉽게 정착사의 소수자, 희생자로 이름 지어졌었던 이주자들에 대하여 희생자 담론을 넘어서 역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위자로서 자리매김합니다. 특히 이주자들이 수용사회 문화와 어떻게 관계 맺는지 고찰하고 이주문화와 수용문화 간의 상호 변용과 융합을 연구합니다. 따라서 무형의 가변적인 이주공동체의 실체와 그 다층적인 상호작용의 역동성을 검토하고 경계를 초월한 소통의 공동체 성립의 가능성을 모색합니다. 이주의 문학은 이주자의 주관적인 경험, 정체성과 속함에 대한 인식, 사회적 문화적 다양성, 이주자의 역동적인 측면, 이주가 가져오는 긍정적인 변화와 융합, 다양한 네트워크와 이를 통해 만들어지는 혼종적 공간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며 학제 간 접근을 꾀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그 성과는 그 다음에 나옵니다. 148페이지에 보면은 이주 인문학의 로드맵이 있는데요. 여기 상상력이라고 하는 단어가 눈에 많이 띄실 겁니다. 1단계는 이주와 인문학적 상상력, 2단계는 이주와 공동체적 상상력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상상력이라고 하는 건 그냥 공상과 다릅니다. 이거는 변화를 이끌어내는 하나의 힘이고 원동력이라고 생각하고 창의적인 힘을 지녔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처음에 이 프로젝트를 할 때 상상력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단어로서 했습니다. 자, 이 같은 로드맵
연구에 기반하여서 저희 사업단은 그 다음은 제가 사실 좀 빨리 건너뛰는 겠습니다. 1단계 연구로 이주와 인문학적인 상상력을 했고 1단계 연구에서는 이주인문학 연구에 있어서 이주하는 인간에 주목했습니다. 따라서 이주자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비판하고 그들이 문화적 변형을 주도하는 적극적인 행위자임을 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년차는 탈경계 담론의 비판적인 검토를 통해서 그 이전의 어떤 그 이주에 관한 그 이론들을 검토를 했습니다. 노마디즘, 트랜스내셔널리즘, 그리고 다문화주의 이러한 것들이 정조인문학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어떤 얘기라는 것까지 비판을 했고 검토했습니다. 2년차에서 이주와 일상의 상상력 연구는 평범한 이주자들이 그들이 어떻게 일상의 삶과 문화에 변화를 가져왔고 어떻게 말하자면 수용사회의 변형을 가져왔느냐라는 거였고 3년차 이주의 지적 상상력은 이주 지식인들이 그들이 처한 새로운 환경에 저항하고 전유하는 과정에서 만들어내는 성과들을 검토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1단계 연구 성과를 보면은요 6차례의 국내 학술대회와 한 차례 국제학술대회를 저희가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콜로퀴움을 개최를 했는데요. 쭉 살펴보시면 저희가 이제 1단계에서 어떠한 그 연구를 진행했는지를 살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저희 사업단은 순수 학문 사업에 저희가 선정이 됐지만 이것이 이론으로 그친 거에 대한 약간의 그걸 굉장히 좀 애석해 했다고 할까요? 그래서 지역 연계 프로그램을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 학술대회를 개최할 때마다 생생한 현장 이야기라고 하는 세션을 구성을 해서 현장 전문가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현실적인 어떤 얘기를 갖다 이제 듣고 그 해결책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1단계 1년차, 2년차, 3년차에서 당시 이제 하나 다문화센터의 장, 뭐 인천 이주 여성센터의 관계자, 뭐 그리고 이주 관련 사진 전문가 이런 사람들 모시고 얘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지역 리소스를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해서 그 창신동 일대의 이주민 관련 그런 리소스들을 수집하고 분석을 해서 책자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주의 문학 영상 공동 프로젝트라는 걸 해서요. 이주민의 삶에 대한 영상 프로젝트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주와 관련된 3편의 단편 영상과 1편의 장편 영상을 제작하였고요. 3년차부터는 이 단편 영상 3편을 이 영상들을 이제 유튜브에 제시하고 그 미디어 영상 아카이브를 구축하고자 했습니다만 이거는 역량 부족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연구 청소는 앞에 저희가 그 부스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 편의 연구 청소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는 이주와 공동체적 상상력이라고 하는 주제하에 이주가 개별적인 인간의 이동을 넘어서서 특정 집단 혹은 공동체의 행동 양식, 언어, 가치관 등 전반적인 문화 이동을 수반한다는 이런 점에 주목을 해서 이주의 공동체라고 하는 대주제 아래 연차별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정주인문학의 공동체론에 대한 비판적을 검토했고요. 그리고 2년차에서는 이주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역동성에 착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3년차에서는 경계를 초월한 이주 공동체의 상상력이라고 해서 이때부터는 약간 성격이 다르게요. 상생의 공동체를 지향하는 어떤 가치관, 자비나 관용이나 뭐 이런 환대 이런 걸 이제 탐구를 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아티비즘이라고 하는 거에 착안을 해서 이주민들이 음악, 문학, 연극 그리고 영화 등 다양한 예술 미디어를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어떻게 내보이고 있는가, 그리고 수용 사회의 관계를 그들이 어떻게 재정립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사실은 3년차는 굉장히 많이 주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속에서 국제학술대회, 국내학술대회를 이제 5번 했습니다. 2024년 11월에는 이주 공동체의 문화적 경관이라고 하는 이주민 문화활동가와 연구자들의 발표를 저희가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올 5월에는 국제학술대회가 지금 계획되고 있습니다. 콜로퀴움 목록을 보시면 좀 아시겠지만 손승현 사진인류학자가 이제 이런 어떤 이주자들을 어떻게 투사하고 있는가 이런 얘기도 들었고, 그리고 직접 정소희 아시아 미디어 컬처 팩토리 대표라든가 정예실 안산 공동체 미디어 단원 공동체 라디오 이런 분들은 이주민하고 직접 함께 활동을 하는 이런 단체의 장들이고, 이분들이 이주민이 여기에서 어떻게 활동하는가를
있는가를 와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2024년 12월에는 탈북 영화 감독을 모셔서 저희가 콜로퀴움을 했고요. 일본에 거주하는 탈북민 이야기를 영화로 좀 만들고 있는 그런 얘기를 자세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25년 3월에는 전은주 조선 동포이셨는데 오셔서 지금 연구 교수 그리고 시인으로 활동하시고 있는 이분한테 제한 조선족의 삶을 자신의 어떤 시라고 하는 어떤 그 매체를 통해서 어떻게 치료하고 있는가 이런 거를 하는 거를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지역 연계 프로그램은 저희가 뭐 지역 답사를 했고 그리고 이주 다문화와 관련된 사진 제작 프로젝트를 했다는 거 그리고 국내 이주민들이 참여하고 있는 다양한 문화 행사에 저희 연구원들이 가서 참여를 하고 그 관찰을 하고 와서 네트워크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어떤 보고서를 작성해서 이제 저희 총서에 그런 것들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예, 총서 바깥에서 보셨겠지만 상당히 디자인이 화려합니다. 좀 돈을 좀 디자인에 저희가 많이 들여서요. 눈에 확 띄는 총서를 만들자 이런 계획하에 총서를 지금 6개 만들었고 이제 이런 6월 말에 7번째 총서가 출간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2단계 3년차 연구 진행 마지막 행사로서 2025년 5월 23일부터 24일 제2회 국제학술대회를 계획하고 있고 7개의 국가에서 학자들이 와서 발표를 해주실 겁니다. 예, 여기까지는 저희가 얼마만큼 뭐 열심히 했는가를 보여주는 이런 말씀인 것 같고요. 연구 성과 확산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가는 이제 마지막 페이지 155페이지에 있습니다. 뭐 국내외 연구자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한 얘기 이미 저희가 이제 성과에서의 말씀을 다 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상과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주에 관한 대중 인식을 변화시키려는 교육과 활동을 좀 더 심화하고자 하는 마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부록은 제가 뭐 안 보여드려도 책에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 발표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해 주신 황혜선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참 이렇게 선생님 발표 들으니까 그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들 또는 온정주의에 기반한 뭐 희생양이 아닌 역동성으로서 이주민을 보시면서 그것이 결국에 다시 공동체로서 오늘날 이야기되고 있는 것들을 또 학문적으로 인문학으로 잘 고민하고 사업단에서 진행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해서 이제 또 더 재미있는 이제 토론들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토론자 선생님 세 분을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구 가톨릭대학교 다문화연구원의 김춘수 선생님,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의 이은우 선생님, 고려대학교 KU 마음건강연구소의 최기홍 선생님 세 분 앞으로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세 분 선생님 감사하고요. 그 앞선 주제 토론과 마찬가지로 약 5분에서 10분 정도로 토론을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대구 가톨릭대학교 김춘수 선생님 토론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구 가톨릭대학교 다문화연구원의 김춘수라고 합니다. 뭐 어떻게 하다 보니 또 이렇게 이주와 또 이렇게 토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한성대학교 인문과학연구원의 이주의 인문학 사업단에서 주도한 이주의 인문학이라는 연구는 정말로 이주가 일상화된 현 시점에서 정말로 다른 물론 뭐 AI나 다른 것도 있지만은 모든 것들이 현실에 맞는 적합한 그런 주제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더더욱 이 주제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토론들은 이제 요 책자에 보시면 알 것 같고 저는 이제 우리 교수님께 몇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이제 그 부분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가장 첫 번째는 이주도 어느 학문으로서 하다 보니까 용어 자체가 너무 어렵습니다. 솔직하게.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망달리 때나 이런 말들 이것이 과연 물론 더 쉬운 말도 없어서 사용했을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일반적으로 인문학이라고 한다면은 물론 학문이라는 것들이 또
고급일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사회에 환원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조금 더 이런 용어들의 순화가 조금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떠한 정책적인 실천, 지금 이주민들이 한국 사회에 들어와서 많은 문제점들이 이렇게 지금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 지금 이주와 관련해서, 이주민과 관련해서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너무 시혜적으로 가고 있다라는 측면입니다. 항상 뭔가를 해주면 이주민들은 좋아할 거라고 하지만은, 제가 만나본 이주민들은 해주니까 너무 싫어요. 자꾸 우리가 거지냐고, 우리도 먹고 살만한데 왜 자꾸 연말 되면 쌀 주냐고, 그 쌀도 좋지도 않은 쌀. 제가 예를 들면 제가 만난 이주민은 청도에서 샤인머스키 농장을 하시는데, 인터뷰를 갖다 저보다 낫더라고요. 저보다 연봉이 한 3배 정도 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이주민이기 때문에 연말에 지원을 받습니다. 쌀을. 그거 뭐 아십니까? 그러니까 당모이 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조금 더 무조건 주기보다는 좀 주는 사람도 기분 나쁘고 받는 사람도 기분 나쁘는 그런 상황이 조금 발생하는 다른 점에서 조금은 이런 인문학을 하시면서 이것이 과연 정책적으로 조금 더 개선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지, 그런 문제들도 조금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좋은 의미 있는 연구를 위해서 첫 번째는 조금 이론과 현장의 유기적인 연계를 추구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주자를 역동적인 어떤 행위자로 보셨지만, 이 이주자들의 이야기가 과연 얼마만큼 있었는지, 과연 이주를 관찰자 입장에서 많이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 그들의 현장,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조금 드러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어떤 정주주의적 제도에서 탈피하고자 하셨다고 하셨는데, 어찌되었던 한국 사회의 정책이나 법률 이런 것들을 안에서 학문도 살아가야 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것을 어떻게 조율할 수 있을지의 문제도 조금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주에 대한 사회적 공감과 수용을 높이기 위해 인문학은 어떤 방식으로 행동하는 학문이 되어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히 얘기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의 이은우 선생님 토론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발표문 이주 인문학적 접근의 의의는 21세기 오늘날을 이주의 시대로, 그리고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을 호모 미그란스로 규정하고, 기존의 정주 인문학이 고정된 공간과 정체성을 전제로 국민국가 중심의 사유를 전파했음을 비판하며 그에 대한 대안으로 이주의 인문학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연구 책임자이자 발표자이신 황혜성 선생님께서는 이미 2009년 이민인종연구회 창립과 학회지 호모 미그란스의 창간 때부터 이주와 이민으로 인한 사회적 문화적 갈등을 호모 미그란스라는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접근하고, 이를 인문학적인 상생과 공감의 해법으로 풀어갈 것을 역설하신 바 있습니다. 이주의 인문학이라는 방대한 사업은 참여하신 연구자 선생님들의 이처럼 오랜 관심과 열정이라는 원동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역시 2월 간담회에서 선생님을 뵙고서 간절히 바랬습니다. 뭔가 좀 같이 반드시 해야만 하겠다라고 여겼는데요. 저희 호모 아토포스의 인문학 사업팀 역시 어떤 장소에도 고정될 수 없거나 정체를 헤아릴 수 없는 존재를 비장소성의 존재, 즉 호모 아토포스라 규정하고, 한국 문화에서 드러나는 이들의 자취를 피해와 차별의 서사를 넘어서 주체성과 운동성의 주체로 새롭게 규정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전 지구적인 재난으로 말미암아 누구도 광의적 차원에서의 난민화된 삶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문제의식과
포스트 소수자 타자 연구로서의 주체적 패러다임 전환 시도라는 연구 목적,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한 학제 간 연구라는 연구 방법 등 호모 아토포스의 인문학과 이주의 인문학은 인문학이라는 기반을 공유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공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를 통해 공유해 주신 이주의 인문학이 거둔 풍성한 성과물이 이후 호모 아토포스의 인문학의 시야를 확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발표에 대한 독해 차원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토론자의 소임을 대신할까 합니다. 이주의 인문학이 갖고 있는 어떤 고유성과 의의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는 생생한 현장이라는 키워드로 구현하고 있는 공공인문학의 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주 혹은 다문화 등의 연구 주제는 우리 사회가 당면한 과제이며 필연적으로 장소라는 개념을 전제로 합니다. 때문에 현재 이주인의 인구 구성 비율이 높은 지역의 절실함과 현장으로 환원 가능한 실천성이 강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주의 인문학의 연구 성과물에는 환원 가능한 실천성이 강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그 성북구라는 어떤 거점이랄까요, 장소성, 그리고 이주의 인문학이라는 일견 좀 피상적이고 포괄적일 수 있는 주제가 어떤 면에서는 취약점이랄까요, 이렇게 작용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이주의 인문학의 연구 성과물에서는 이런 점을 좀 만회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좀 영민한 전략이 다수 포착됩니다. 첫 번째 그 연구 총서 1, 2, 3권의 마지막 장을 각각 생생한 이주민 이야기, 생생한 현장 이야기, 생생한 이주 현장 이야기로 구성해서 성북 지역 및 타 지역의 경계를 넘은 현장의 사례를 네트워킹해서 연구와 실천 사이의 밸런스를 추구한 점입니다. 둘째, 성과 확산을 위한 지역 연계 프로그램의 개발입니다. 외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한류 드라마의 배경이면서 네팔과 베트민 이주민의 거주 공간인 창신동과 이하동의 삶을 모습에 탐방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한양도성과 성북동 일대에 대한 우리 학교 주변 지역 답사 등과 같은 프로그램도 일반적인 대중 대상 프로그램의 의의를 넘어서 어젠다와 관련한 고유의 장소성을 획득할 수 있는 각별한 기획이 될 것으로 추측됩니다. 세 번째, 창신동 이주 관련 리소스 부대 출판이나 일제 강점기 당시 지금의 도남동 지역에 거주한 제조 일본인의 다층적 정체성을 다룬 논문, 일제 강점기 도남리 이주민 히라야마 마사주와 히라야마 목장 등의 학술 성과도 이주의 인문학이 거둘 수 있는 고유한 성과라고 생각됩니다. 이주의 인문학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의 고유성과 의의는 문화적 상상력 을 통한 인식론적 전환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기존에 적지 않은 수의 이주 다문학 관련 연구팀이 존재합니다만 이주의 인문학이 갖는 가장 큰 고유성은 문화적 상상력에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이는 1단계 목표인 이주와 인문학적 상상력, 2단계 목표 이주인 공동체적 상상력과 각각의 연차 목표에서 제시된 일상의 상상력, 2단계 목표 이주인 공동체적 상상력, 죄송합니다. 일상의 상상력, 지적 상상력, 이주 공동체의 상상력 등으로 반복적으로 제시되며 연구 성과의 집약물인 총서에서도 이주와 인문학적 상상력, 문화, 예술 등으로 반복 확장되어 재생됩니다. 앞서 서술하였듯 이주 다문화의 현안이라는 시급성이 더해서 실천만이 강조되다 보면 이 과정에서 인문학적 사유는 배제되기 십상입니다. 인문학이 갖고 있는 다층적이고 창조적인 색채를 문화적 상상력으로 녹여낸 시도들이 이주의 인문학의 정체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주의 인문학은 서양사, 한국사, 영문학, 경영학, 국제학, 미술학, 사회학 등 저는 사실 공동연구원 선생님이 이렇게 많은 팀은 사실은 처음 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전공자로 연구 인력을 구성하여 적극적인 학제강 연구를 지향하는 한편
사진, 인터뷰, 지역 답사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방식의 융합적 연구 수행을 통해 공공인문학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발표문과 홈페이지 등에 소개된 성과물 등 가장 눈에 띄는 부분도 이주와 문학의 상상력을 결합하여 사진과 영상물의 형태로 제작된 일군의 결과물이었습니다. 그 홈페이지에 연계된 유튜브에 게시되고 있는 몇 가지 단편 영화라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재밌었고, 물론 저도 좋아요와 구독을 눌렀습니다. 네. 그리고 총서 루트 44, 그러니까 44번 국도는 제목만으로도 1930년대의 아메리칸 드림과 1950, 60년대의 중산 측의 드라이브 문화 등 미국의 어떤 이주 문화를 상징하는 루트 66의 영감을 받은 사진집으로 그 문화적 맥락이 추정됩니다. 또한 좀 전에도 언급했던 유튜브를 통해 공유되고 있는 물맛댐, 한주인, H클럽과 같은 영상 콘텐츠는 장르의 융합에서뿐 아니라 공모전 개최라는 형식을 통해 콘텐츠를 발굴함으로써 연구 영역의 외연 확장과 일반인의 관심 확대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주민 유학생이 직접 제작한 사진과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저술된 총서는 이주자를 수동적인 타자로 고정시키지 않고 일상과 문화를 변화시키는 역동적인 주체로 재배치함으로써 연구 목적과 연구 방법의 조화를 이룬 독창적인 결과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공부를 열심히 해보았고요, 선생님. 그래서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실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인문학적 상상력 너무 중요하고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그래도 고민되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천성 이라는 행위성이란 부분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현재 이주라는 키워드는 실천과 맞물리게 되면 결국 대표적으로 다문화 혹은 난민이라는 영역과 겹쳐지지 않나 싶습니다. 무수히 많은 다문화 연구, 무수히 많은 이주 연구, 난민 연구가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주의 인문학은 제가 보았을 때는 다문화 연구 쪽에 좀 더 많은 부분들이 성과물로 가시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요. 이주의 인문학이 다른 다문화 관련 연구 사업과 구별되고 있는 지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는지, 또 계획하시고 있는 게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저희 팀이 이제 큰 이변이 없다면 이제 2단계에 진입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물론 저희는 그냥 2단계에 진입할 예정이 아니라 우수한 성적으로 2단계 진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2단계 진입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확산의 영역을 저희도 크게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선생님 이 이주의 인문학의 성과 결과에서 정말 영상 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부분이 굉장히 정말 주목할 만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진첩이라든지,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공모전을 통한 영상물 제작, 그리고 그 영상 콘텐츠에서도 장면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장면에서 예컨대 성북동 서울 성곽을 이렇게 클로즈업하면서 그게 마치 그 경계처럼 이렇게 나오는 장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하셨는데, 이런 성과 확산 수행과 관련해서 고민하셨던 부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노하우가 있다면 좀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공유해 주시기를 청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려대 KU 마음건강연구소의 최기용 선생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제가 짧은 지식과 지혜로 또 토론자로 이렇게 참여할 수 있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황혜성 교수님 발표 잘 들었고요. 그리고 김춘수 교수님과 이윤우 교수님의 토론도 의미 있게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심리학을 하는 사람이고 그 연구를 하는데, 저희 우리 연구단은 그 사회적 고립 연구단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같이 연구하는 대상자들 중에 주요한 분들이 청년 고립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거의 이주를 하지 않는 이주를 이제 거의 안 하는 이제 이런 분들과 저희가 같이 이제 연구를 하는데, 그 숫자가 한 60만 명 정도 된다고 하고요. 청년만도.
그리고 청년 중에 한 100명 중에 5명 정도는 집 밖으로 안 나오고 그 중에 한 명은 방에서도 안 나오는 거예요. 100명 중에 한 명, 굉장히 많은 정도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고립되어 있는 청년분들하고 정말 밀착돼 가지고 뭐 인터뷰도 하고 여러 이제 지원도 하고 심리 지원도 하고 하는데요. 또 다른 그룹은 노년 그룹, 노년의 이제 고립. 그리고 또 다른 그룹은 다문화 여성분들 대상으로 지원하는 심리적 지원하고 그분들 이해하는 이런 부분들을 했는데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이 이제 탈북 여성분들. 저희가 사회적 고립이라는 커다란 안에서 이제 그런 연구들을 하면서 오늘 발표 2주의 인문학을 들으면서 저 굉장히 이제 제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같이 이렇게 이제 연구하면서 같이 활동하는 이 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 사회에서 굉장히 많은 그 트라우마에 노출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사회의 차별이나 편견 이런 부분들에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을 굉장히 받은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그 안에서의 분노도 있는데 분노가 뭐 타인을 향한 분노도 있지만 자신을 향한 분노가 굉장히 강하고 자신에 대한 그래서 수치심 이런 것도 굉장히 이제 강한 사람들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지금 사실 2주의 인문학을 제가 이번에 접하고 좀 고민을 해보면서 이게 이제 탈경계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하시고 어떻게 보면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제가 이해한 어떤 그 주요한 원리랄까 아니면 핵심이랄까 하는 것이 이 사회의 다양성을 얼마나 인정하는가에 대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뭔가 조금 다른 부분에 대한 뭐랄까요 참을 수 있는 그런 인내, 톨러런스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안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신만의 어떤 가치나 정체성을 찾아낼 수 있는 이런 과정들이 이주의 인문학에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회에 던질 수 있는 커다란 담론의 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 만약 그런 주제가 제가 연구하고 있는 사회적인 고립이 되어 있는 많은 분들에게 상당히 필요한 우리 사회의 키워드가 될 수 있고 우리 사회를 움직일 수 있는 정책을 또 마련하는 아이디어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많이 고민을 하고 굉장히 반갑게 저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소의 그 연구 과제나 결과들이 더 많이 확산되고 우리 사회에 큰 영향력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사회적인 고립을 경험하는 분들을 이렇게 밀착해서 같이 보니까 뭐 예를 들면 다문화 여성분들 중에 그러니까 자신들을 이렇게 뭐 가족도 그렇고 주변 사람도 그렇고 얕보는 거 그리고 무시하는 거 또 그 안에서 뭔가 느껴지는 외로움 이런 부분들 하지만 본인이 그런 어려움을 인정하면 약해지고 하기 때문에 약해지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어떤 강한 뭐랄까요 자신을 지탱하는 거지만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약한 억압 이런 부분들을 한 부분들을 보면서 이분들에게 진짜 저희는 심리 치료나 아니면 심리 상담을 통해서 이분들에게 그러한 세상에 대한 편견과 싸울 수 있는 힘을 좀 키워주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었고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도와줬을 때 많은 효과를 보고 또 그런 부분들을 우리 사회에 정책적으로 서비스로 확산해 나가는 이런 노력들을 저희 연구소들은 해왔는데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정책이랑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예를 들면 성북구 안에서 여러 청년이나 노인들, 그다음 이주 여성들, 탈북 여성들을 지원하는 기관들이랑 MOU를 맺고 그분들에게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를 같이 하고, 그리고 국가의 뭐 조례나 법안을 만드는 이런 부분들의 심리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것을 제안을 하고 그 작업을 좀 같이 하고 데이터를 쌓아가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반가운 마음에, 그리고 저희가 하는 역할이 어떻게 보면 좀 다른 일이었지만 상당히 접합점이 있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뭐 앞으로 또 어떤 방식으로든 또 접합점을 만들고 협력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길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도 저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황혜성 교수님께 이주의 인문학, 어떻게 보면 이은우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랑 또 좀 맞닿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이주의 인문학이라는 이런 성과를 통해서 그 담론과 토론과 고민을 통해서 얻으신 그러한 뭐랄까요, 지혜 아니면은 그런 성과들을 우리 사회에 이렇게 더 전파할 수 있는, 저는 이게 정책으로 연결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노력들을 고민을 해보셨는지, 아니면 할 수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이런 인문학적인 성찰을 사회의 정책으로 또 반영할 수 있을지 한번 교수님의 고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세 분께서 뭐 되게 다양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지만 좀 관통하는 지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한국 사회에서 그 이주의 인문학이 가지고 있는 공공 인문학으로서의 가능성, 또 이 다양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문 커뮤니티 내에서도 그 다양한 형식들, 외화시키는 방식들에 대한 긍정성, 그리고 방금 말씀해 주셨던 사회적 고립이라는 걸 통해서 이게 단순히 이주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더 많은 다양성들을 확보해 갈 수 있는가에 대한 하나의 시발점으로서도 매우 의미가 있다라는 걸 모두 공통되게 지적을 해주셨고요. 이제 그러면서도 동시에 또 공통되게 이제 질문을 드렸던 점이 결국엔 현실과의 관계성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았던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이론이자 학문으로서 이주의 인문학이 과연 실제 이주민들의 처지나 제도와 어느 정도 상호 호응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정책으로서 어느 정도까지 현실성이나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런 좀 포괄적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세 분 선생님 감사합니다. 제 발표문 열심히 읽어주시고 또 뭐 홈페이지까지 다 찾아보시면서 저희가 한 그 연구 사업에 대해서 그 봐주시고 또 너무 또 긍정적으로 봐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선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상을 어떻게 그 확산하느냐에서 저희가 이미 다 아시는 것처럼 유튜브라든가 뭐 홈페이지 이런 걸 통해서 했는데요. 메타 뮤지엄을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아바타가 돌아다니면서 이제 저희가 한 사진하고 영상 이런 걸 갖다가 작업을 올려놓고 들어가서 이제 볼 수 있게 하려고 했는데 역시 역량 부족이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적 자원하고 또 그 돈이죠. 그걸로는 되지가 않아서 그거는 하려고 정말 시도는 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사업의 연구 성과를 이렇게 아주 긍정적으로 봐주시고 많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김준우 선생님의 그 아쉬운 점과 질문을 제가 보고 참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하고 선생님께 어떤 오늘 이제 관통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책이라고 하는 문제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순수 학문으로서 이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사실 정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손댈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없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하나의 저의 생각이라면은 정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정책 결정이라고 하는 거는 입안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긴 시간을 두고 고민하고 자기네끼리 논의하고 각기 얘기를 말하자면 청취하고 그리고 거기서 합의를 이끌어내서 만들어내는 게 그러면서 시행하는 게 이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과연 이렇게 순수 학문을 하는 저 같은 이런 연구자들이 어떤 역할을 해낼 수 있겠는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그 긴 과정을 걸쳐서 만들어야 하는 정책에서 그 과정에 저희의 얘기가 이게 녹아 들어가야 되는데 과연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그러한 그 분위기가 만들어져 있는가 뭐 이런 사실은 굉장히 회의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들었던 것이 매개 역할을 하는 연구재단이 거래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보다도 연구재단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열심히 사업단이 해낸 성과를 물론 옛날에는 이런 성과 확산에 대한 프로젝트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처음 시작했을 때. 근데 이제 그게 만들어진 걸 보면 분명히 연구재단도 이걸 어떻게 현실화하고 연결시키냐를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리도 마련하고 한 것 같은데요. 아마 연구재단의 좀 더 적극적인 어떤 그 개입과 그런 것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사실 학자로서 정책에 관여한다 거의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거는 연구재단의 어떤 책임을 좀 떠맡기는 이런 위치에 서고 싶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그냥 지나가면서 지적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발행하는 총서나 책들이 비매품이라는 점이 저는 굉장히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중의 인식을 계몽하거나 요새 계몽이란 말씀 좀 안 되죠. 대중의 인식을 변화시키거나 하는 이러한 데 있어서 사실 저희가 만들어내는 이 결과물들은 논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논문은 3사람밖에 안 본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발표하는 사람, 쓰는 사람, 심사자 2-3사람. 그리고 논문 사실은 잘 안 들여다보죠. 근데 저희가 대중을 위한 총서를 만들어낸 거는 대중을 위해서 말을 쉽게 풀고 어쨌든 그러한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건데 그거를 판매하지 말라고 하는 연구재단의 이 정책은 저는 분명히 시정이 돼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여러 번 말씀을 저희가 했고 또 저희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이건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했음에도 이게 아직 안 바뀌고 있습니다. 정책 만드는 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얘기는 제가 꼭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거 제가 더 부연해서 할 얘기는 많은데요. 시간이 아마 부족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는 질문 2번째에 대한 건데요. 국가가 여전히 이렇게 서슬이 퍼렇게 있는데 과연 이게 가능한가라는 거였는데요. 세계화 지구촌화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국가는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돌아가는 사태를 봐서는 더 센 힘을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도 한편에서는 세계 시민주의라고 하는 어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뭐 쿠아미 아피아 같은 사람은 세계 시민주의를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민족과 국가 중심의 사고가 극복돼야 한다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하는 지성인들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국경을 넘어서는 어떤 연대가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뭐 NGO들의 활동도 물론이지만 지금 유엔이라고 하는 것까지 제가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사실 유엔은 상임이사국에 의해서 완전히 조정당하고 있기 때문에 기댈 게 별로 없는 것 같지만 어쨌든 어떤 세계 연대를 통한 어떤 기구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고요. 어쨌든 서로 다른 방식과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만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화하고 접촉해야만 상대방에 대한 어떤 다름을 인정을 하게 되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 2002년 월드컵을 저는 하나의 분수 기점으로 외국인을 바라보는 눈에 아주 일대 변화가 일어난 게 그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인 선수들, 아프리카 선수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뛰는 걸 보면서 그때 우리의 인식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살색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그때 애들의 크레파스와 크레용에서 없어집니다. 왜 살색은 꼭 피치색이어야 되나요? 왜 항상 핑크색이 살색이어야 되냐고 하는 강한 어떤 그때 논란이 일어나서 그때 살색을 없애고 복숭아색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런 것처럼 다양한 문화와의 접촉이 저는 서로의 편견을 깨는 데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결국 우리의 교육이죠. 아주 어렸을 때부터 말하자면 다양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리키는 초등학교부터의 교육입니다. 영어가 중요한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이 접하게 하고 가리키고 다르다는 게 결국 차별로 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교육을 통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선생님들 전부 다 교육자이기 때문에 아마 제 말에는 다 공감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모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